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주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이 금양을 포함해서 2차 전지가 좋다, 혹은 저점이다. 그쵸?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풀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어떤 회사에서만 인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 전문가들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거는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현재 가격이 더 싸진 것도 인정할게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본질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추세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이 추세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이슈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턴어라운드, 즉 변곡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IRA 조기 폐지 가시화, 수익률 꼴찌, 2차 전지 ETF 바닥이 안 보인다. 참 힘들죠. 지금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 하위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독점이고요. 현재 이제 장정은 삼성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상장지수 펀드 ETF 수익률이 하위 10위권을 싹쓸이를 했다. 여기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조기 폐지 가능성에 제기되어 전망도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슴 아프지만 실제로도 지금 2차전지 관련 수익률이 힘듭니다. 그쵸? 많이 힘든 상태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이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등등등 가리지 않고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4에서 12%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신저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최근에 이제 IR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도 2차 전지 업종에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요인이고,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산업을 사기로 규정하여서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세액공제 등 지원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었기도 했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데 잠정 합의를 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더 커졌는데,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뭐라 말을 하고 있냐, 이 K증시가 밸류적으로 보았을 때, 그쵸? 밸류적으로 보았을 때 저점 구간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월에 있을 대선이 끝나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턴어라운드 구간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이제 미래 먹거리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고 2차 전지 관련 정부 지원도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존에 이제 정치적 이슈로 이 코리안 리스크가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국내의 2차전지 관련 메인 기업들도 오히려 기존 투자 금액보다 더 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이 내용들 좀 더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외국인 대선 끝나면 한국 주식을 더 살 것이라는 내용인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인 내용이죠. 투자 고수를 찾아 해서 시드 상비 아무디 리서치 책임인데, 하반기엔 반도체 내수주 주목 밸류업 탄력받고 거버넌스 개선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다음 달 이제 6월이죠. 6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에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근거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밸류업, 즉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존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을 했는데, 자, 한국 증시가 지금 현재 저평가받는 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낮은 주주 환원 규모, 그리고 비효율적인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배 구조 영향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상비 책임은 지난해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 증시가 부진했던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밸류업 진도 역시 너무 느렸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거버넌스 개선을 포함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으면 외국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도대체 이 금양이랑은 무슨 상관? 아니 2차 전지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캐즈배도 갈 길은 간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본격화라는 내용인데, 자, K배터리 3사 R&D 투자 전년 대비 증가, 그리고 업황 부진 정면 돌파 중이다.
하면서 산업부 같은 경우는 358억 원 투입 지원 사격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게 다 뭐다? 2차 전지를 지금 지원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 신기술 확산 후 일시적 수요 둔화를 이제 뭐라고 한다? 캐즘이라고 하죠. 이 캐즘에도 공격적 투자와 개발을 이어가고 있어서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전년 대비 연구 개발 즉 R&D 비용을 어떻게 크게 늘림을 아울러 꿈의 기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매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향후 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시너지 효과가 주목된다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어려운 업황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연구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신기술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을 합산 등등 해서 이 R&D 비용이 총 7,421억 원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보다 오히려 12%가 증가한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3사 중에 R&D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 SDI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꿈의 기술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이제 업계가 계속해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현재까지 이제 상용화된 2차 전지 중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전해질 성분 특성상 외부 충격 상황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크다. 이에 전지 타임 자체를 바꾸는 개선책이 대두가 되면서 그중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크게 높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추세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특별법을 만들어 배터리를 키우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 기업, 학계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 11명으로 구성이 돼서 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배터리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고 자, 최근에 이제 실제로 이게 지금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뉴스인데 계류직이 2차전지 특별법 업계에 하루가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이상희 의원이 2차전지 특별법 대표 발의 업계에 세액공제 더불어 직접 보조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자, 이상희 의원은 미국 그리고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이제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대규모 투자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 정치권에서도 이 2차 전지 생태계 즉 2차 전지 기술력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계는 이번 2차 전지 특별법 발의로 해외 공급망 개발 지원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핵심 자원이 해외에 있는데 개별 기업이 국가와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배터리 업계의 관계자는 이제 중국의 배터리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이제 이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다라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빠르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대선 준비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 K배터리 지원책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된다?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기대감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올라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 큰 게 뭐예요? 불확실성입니다, 바로.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기대감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으로 지금 올라타고 있다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인 거죠. 왜냐면 투자 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상승할 때는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니까 기존의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반대로 그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재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장이 계속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이렇게 5월 수익 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이렇게 성적을 잘 내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당일 추천이었죠. 당일 추천 종목이었던 이스트 에이드 바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좀 크게 볼게요. 자, 이스트 에이드 3% 정도 수익을 냈고 블루 엠텍 같은 경우에도 전에 좀 크게 수익을 내면서 좋은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좀 매일같이 사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거의 매일같이.
예, 그래서 하루하루 지금 수익 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정리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 수익 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 난 거를 공유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매일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브리핑이 나가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방에만 들어와 계시더라도 당장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좀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좀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홍보 간단해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문자 1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양이라고 이렇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텔레방을 초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양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차트의 움직임은 없으나 만약 거래가 재개된다라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그려놓은 이 박스라인 요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 구간이 이제 바로 25,000원에서 25,500원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50,000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